여러분은 가족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부모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하지만 모든 걸 다 해주는 것이 꼭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도움을 주고 싶어서 아낌없이 베풀었는데 오히려 자녀가 점점 더 의존적으로 변하거나 무기력해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란 모든 걸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만 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자녀에게 다 주더라도 절대 주어서는 안 되는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과도한 간섭은 주지 마세요.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이 잘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든 다 해주고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자식이 잘 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오냐오냐 무조건 맞춰주고 과도한 간섭을 주는 것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보면 아이들이 뭘 받아도 고마운 줄 모르고 더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가 다 해주고 뭐든 원하는 대로 맞춰주다 보니 받는 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특히 한국 부모님들, 우리 자식은 무조건 최고여야 하고 절대 고생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서양 부모들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독립심을 가르칩니다. 아르바이트도 시키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런데 한국 부모님들은 어떤가요? 특히 돈이 좀 있는 집일수록 더 심합니다. 우리 애는 고생 안 시키고 온실속 화초처럼 키울 거야 라는 마음으로 과잉 보호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키우면요, 결국 그 아이는 세상에 나가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특히 아들 키우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딸도 마찬가지지만 아들은 자라서 한 여자의 남편이 되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되고 사회의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평생 부모가 감싸고 보호해 주기만 하면 어떨까요? 얼마 전 강남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실직한 남자가 아내에게 실직 사실을 숨기고 주식으로 돈을 날린 끝에 절망하여 일가족을 살해한 사건이었죠. 이 남자는 몇 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는 이 상황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내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너무 보호하다 보면 결국 그 아이는 세상의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떠난 후에는 더 큰 혼란을 겪게 되죠. 주변을 보면 오냐오냐 귀하게만 키운 자식들이 부모에게 감사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아닌 건 아니다 라고 훈육을 받으며 자란 아이들이 부모에게 더 감사하고 자랍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고생하면서 부모님의 희생을 더 잘 알게 되거든요. 반면 부모가 다 해준 자식들은요,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나중에는 부모가 늙어서 도와달라고 하면 오히려 부담스러워합니다. 결국 부모를 외면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어릴 때부터 훈육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이가 친구의 장난감을 빼앗았다고 해봅시다. 이때 부모가 괜찮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라고 하면 이 아이는 어떻게 성장할까요?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 하겠죠. 그리고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겪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랑에는 기준과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는 때때로 좌절을 경험하면서도 그 과정을 통해 성장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녀의 감정을 공감해 주되 잘못된 행동은 확실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내 기분은 이해하지만 이 행동은 옳지 않아.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말하는 것이 좋은 예입니다. 그리고 가끔은 단호하게 큰 소리도 낼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관되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호함과 공감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이해하면서도 잘못된 행동을 명확히 지적하고 일관된 교육을 통해 자녀가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세요. 이는 자녀가 성장하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감 있는 성인이 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첫째, 감정, 인식과 공감. 자녀의 감정을 먼저 인식하고 공감해 주세요. 예를 들어, 너의 기분은 이해하지만 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하면 좋습니다. 감정을 공감하는 것은 자녀가 자신의 감정을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어 더 나은 대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감이 곧 허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둘째, 잘못된 행동 바로잡기. 감정을 공감한 후 잘못된 행동에 대해 명확하게 지적하세요. 이 행동은 옳지 않아.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 자녀가 자신의 행동이 왜 잘못되었는지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감정을 받아주는 것과 행동을 교정하는 것은 별개이며 두 가지를 동시에 실천해야 합니다. 셋째, 일관된 교육. 일관된 기준과 규칙을 세우고 이를 지키도록 교육하세요. 규칙을 어길 때마다 같은 기준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상황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면 자녀는 혼란을 느끼고 규칙을 존중하지 않게 됩니다. 한 번만 봐줄게라는 말이 반복되면 결국 훈육의 효과가 사라지고 부모의 말을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넷째, 단호함과 감정적 통제. 단호함과 감정적 통제를 분리하세요.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규칙을 설명하고 지키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소리를 내는 것은 때로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것이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대안 제시와 자녀의 참여 유도.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대안을 함께 찾아보세요.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라고 물어보며 자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자녀가 스스로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면 자율성과 책임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공감과 단호함을 균형 있게 유지하세요. 두 번째로, 무조건적인 경제적 지원은 주지 마세요. 부모로서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경제적 지원이 자녀의 자립심을 약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한 남성이 40대가 넘어서도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사업을 합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도와주니까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사업이 실패하자 다시 아버지에게 손을 벌립니다. 그리고 점점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는 의지가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지만 계속된 실패에도 아버지가 계속 지원해주니 책임감이 사라졌습니다. 결국 그는 점점 일하는 것보다 부모의 지원에 의존하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새롭게 시작해야지 라고 조언했지만 그는 아버지가 도와주시겠지 라며 현실을 직시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버지가 고령이 되어 더 이상 경제적 지원을 해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그는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지 못했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준비도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그는 생계를 위해 처음으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경제적으로 독립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평생 부모의 지원 속에서 살아온 그는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포기하는 습관이 들었고 사회생활도 제대로 해보지 않은 탓에 직장에서도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부모의 부재와 함께 더 큰 경제적, 심리적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힘들지 않게 도와줘야지 라는 마음으로 무조건적인 경제적 지원을 하지만 결국 이는
자녀의 독립적인 삶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돕되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닌 올바른 재정 교육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어떤 계획을 세웠니?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이야기해 볼까? 라고 대화를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정한 나이가 되면 자녀가 스스로 돈을 벌고 관리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미래까지 책임지려는 마음을 주면 안 됩니다. 부모로서 자녀의 미래까지 걱정하고 챙겨주고 싶겠지만 결국 자녀의 인생은 자녀가 스스로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직업 선택, 결혼 상대, 심지어 자녀가 나중에 살 집까지 계획합니다. 이 직업이 안정적이니까 해라. 이 사람이 너한테 좋을 거야. 이 동네가 괜찮으니까 여기 살아라 등 부모가 자녀의 삶의 중요한 결정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자녀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부모가 떠난 후에 더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좋은 대학을 정해주고 졸업 후에는 부모님이 정한 직장을 선택했습니다. 결혼도 부모님의 소개로 진행되었고 집까지 부모님이 사주셨습니다. 그는 큰 고민 없이 부모님이 정해주는 대로 따랐고 인생이 순탄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그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해 본 경험이 없었기에 엄청난 혼란을 겪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몰랐고 경제적으로도 독립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는 부모가 남긴 재산을 방탕하게 사용하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녀가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부모로서 응원해 줄게 라고 말해보세요. 또한 중요한 결정에 대해 대화를 나누되 최종 선택은 자녀가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가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녀가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부모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너는 무엇을 하고 싶니? 라는 질문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자녀가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부모로서 언제나 응원할게 라고 말해주세요. 이렇게 자녀가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하고 자신만의 길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는 조언을 해줄 수는 있지만 최종 결정은 자녀가 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자유는 단순히 외부의 제약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녀에게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것은 자녀가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나아가 독립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진로를 고민할 때 부모가 일방적으로 이 직업이 좋다 혹은 이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자녀가 여러 가지 선택지를 고민하고 그에 대한 장단점을 스스로 분석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또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나누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자녀가 자신의 고민을 부모에게 털어놓을 때 부모는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되 결국 결정권은 자녀에게 맡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대학을 어디로 갈지 고민하고 있을 때 부모는 너는 이 대학이 어떤 점에서 좋다고 생각하니? 라는 질문을 던져 자녀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는 자녀의 생각을 존중하고 자녀가 책임감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독립적인 사고를 존중하는 것은 자녀가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자녀는 자신만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느 순간 부모의 조언을 넘어서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볼 때 부모로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자녀가 자신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너가 원하는 삶을 생각해보고 그 길을 선택하길 바란다. 나는 항상 너를 응원할 거야. 라고 말하며 자녀가 스스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세요. 이 과정을 통해 자녀는 더욱 독립적이고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녀에게 주지 말아야 할 3가지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과도한 간섭, 무조건적인 경제적 지원, 자녀의 미래까지 책임지려는 마음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자녀의 성장과 독립을 방해할 수 있어요. 부모로서 자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다른 부모님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이야기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시고 웃으면 복이 와요.